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com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여사입니다. 오늘은 멀리 우리 울산에서 F2 99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오늘 F51 비자로 변경이 됐다고 아침에 좋은 소식을 좀 알려줘서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날아가는 듯한 하루가 됐습니다. F299 비자를 취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F112라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F112는 솔직히 일을 할 수가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F299 비자 가지고 있는 주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혼자만으로 GNI 2배 소득을 맞추기는 정말로 어려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고 나서 아내가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5단계를 끝냈고 남편도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GNI 1.5배, 5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F2 99으로 아내가 F1 12에서 F2 99으로 비자를 변경을 했고 작년에 단순 너무 직종에 일을 해서 올해 결국은 부부가 소득을 합산을 해서 한 6개월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믿고 의지해 준 분이셨고 또 F299 비자 받고 배우자 F299 비자 그리고 최대적의 활동 허가 이 일련의 절차들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었어요. 이전에 제가 아마 올렸던 경우가 있는데 F299 비자로 F112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그 분이 아마 최초로 F299 비자로 F112에서 F299 비자로 이제 비자를 변경하고 체류자격 활동 허가 신청을 했던 거의 처음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왜 F299에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아직도 F299 비자가 굉장히 좋은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셔서 제가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오늘 케이스입니다. 오늘 케이스라서 다시 한번 강의를 좀 만들었습니다. F299 비자를 변경할 때 기간도 필요하고요. 기간 5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야 되는 것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소득이 좀 필요하고요. 소득뿐만이 아니고 자산도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어, 정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주비자부터는 이제 뿌리 내리고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F99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요건들은 이전에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오늘은 아직까지도 자산 조건 가운데서 자산은 금융 자산만 인정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관할 출입국에서도 실제로 금융 자산만으로 생각해요. 금융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거죠? 어떤 거요? 네, 통장 잔고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여기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은 통장 잔고만 인정되느냐? 선생님 저는 3년째 같은 곳에서 아내와 살고 있어요. 보증금은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 오늘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이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이번에 F299 비자로 변경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 자산 요건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좀 헷갈리고 혼동되어 있고 이 일선 출입국에서도 아직까지 F299 비자에 관련돼서 이 원 취지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각각의 요건에 맞는 지침 자체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자산에 관련돼서 자산의 소유자 신청인이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F1 비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뭐 자산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이제 E74 비자에서 F299으로 변경을 할 때 배우자는 F3 비자가 되는 거고 F3 비자에서 있다가 E74 비자 근로자가 이제 F299 비자 변경하게 되면 F3에서 비자가 만료될 쯤에서 F112로 변경하게 되는데 자산의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신청인 F299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일반적이에요. 자, 자산의 종류를 크게 금융재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 소유 임대를 위해서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이제 금융자산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실제로 이제 통장 잔고 내역을 발급받아 보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예금들은 6개월 이상을 보유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F299 비자를 E74 비자 근로자 혼자 F299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1,500만 원은 1,500만 원이 되는 시점부터 6개월까지를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금융재산이 있고 자, 임대차 같은 이미 금액을 납입한 금액들이 있잖아요.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소유나 임대, 소유는 거의 좀 힘들고 임대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대차. 임대차에는 월세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든지 전세든지 어떤 거든지 가능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디파짓으로 디파짓 월세나 전세인 경우, 특히 정세 같은 경우는 좀 인정이 많이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디파짓이 처음에 보증금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 금액들이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사안은 뭐였냐면, 자, 지금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F3로 한국에 있을 때, 그렇다면 자산의 규모는 얼마여야 되느냐. 자,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보면 3천만 원이 있고, 3천만 원이 있고, 1,500만 원이 있어요. 이 중에서, 자, 1,500만 원이 6개월 이상 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천만 원이 이제 6개월 이상 돼야 되잖아요. 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냐? 어, 지금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 F299 비자를 변경할 때는 1,500만 원 자산이 6개월 이상이고 다음 E74 비자 근로자도 F299 비자로 변경하거나 또는 이제 F31 배우자 비자로 있는 사람도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한 이 두 가지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이 꼭 필요하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E74 비자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F3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 F299 비자를 변경하기 때문에 1,500만 원만 증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 자산을 인정하는 자산 인정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옆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제 현금 같이 그 이제 금융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의 월세나 또는 전세 관련해서 이걸 이제 보증금으로 납입한 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 그냥 월급에서 나오는 거 돈을 모으는 거고, 그다음에 적금은 한 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다음에 증권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환산을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은행에 잔고 증명이 있어야겠죠. 잔고 증명 그리고 6개월이면 6개월 전이면은 지금 12월이니까 5월부터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어, 입출금 내역
은행에 가서 내역서를 발급을 받으면 이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 오늘의 메인이 문제가 되는 거는 부동산 월세 전세. 자,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이 보증금도 100%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적고 한 달에 월세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는 월세는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만 인정이 됩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금을 내면 이제 보증금으로 전세금을 내면 추가적으로 관리비 빼놓고는 돈을 납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은 100% 인정된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출입국에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금 자산인 그 금융 자산 중에서 이제 현금이 들어가 있는 예금이나 적금에만 중점이 맞춰져 있고 이게 이번 건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이 건에 관련돼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부동산에 이제 본인이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 미리 돈을 낸 금액들 있잖아요. 보증금. security deposit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contract deposit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로 하는데 이 보증금이 이제 예를 들자면 얼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시작되는 날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월세 계약이지만 보증금이 2천만 원 냈고요. 그다음에 2023년 이거는 이제 자동 연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3년하고 2004년은 다시 또 2천만 원의 보증금이 똑같은 주소지에 이게 실제로 이제 보증금을 내놓고 본인이 찾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2천만 원에 대한 자산은 언제부터냐면 2021년부터 6개월이 훨씬 넘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 자산 규모에 대해서 관할 이제 출입국 공무원한테 그 부분들은 지금 해석하는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두 명이 F299 비자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F299 한 명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1,500만 원만 증명하면 된다. 요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고 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담당 공무원이 오라고 해서 설명을 했는데 또 이걸로 딴지를 건 거예요. 자, 너 지금 보니까 통장에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도 4개월밖에 안 됐다. 그리고 너가 보니까 지금 2023년도 지금 월세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너가 지금 이게 2023년 10월 달이고 또 이 자산의 인정 범위에는 너가 낸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 아마 담당 출입국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공무원분들도 새롭게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지금 여기 제가 써놨지만 이게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리고 해석 자체가 너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 관할 출입국의 상급 관리자한테 물어보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책본부 답변이에요. 예? 왜냐하면 정책본부에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정책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분들은 정말로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모든 지침의 해석에 관련돼서는 정책본부의 답변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정책본부 답변을 첨부해서 요 1번과 2번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작성을 해서 크게 문제 없이 비자가 변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F299 비자가 영주 자격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건 이전에 제가 말씀을 많이 좀 드렸어요. F2R 비자도 있고 또 F7 비자도 있지만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E72부터 E7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D5 뭐 뉴스 커버리지라든가 그다음에 종교 비자, 그다음 D7 주제부터 D9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만약에 월등하게 있다 그러게 되면 F7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E7-2에서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나마 신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거주 비자가 F299 비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 문의도 많고 진행하는 것도 많은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 자체가 기존에 F299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진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하고 정말 많이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F299으로 신청하는데 솔직히 제가 최근에 굉장히 큰 출입국 청이 솔직히 이제 관할 출입국으로서는 가장 높은 이제 기관 상위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오피스가 이제 출장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청 같은 개념은 어디 청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이 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다뤄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청에 갔었는데도 어? E7-4 비자가 시작된 지가 언제다 그랬죠? 언제요? 2017년 8월부터. 그럼 이전에는 E7-1이라는 비자로 E9 비자에서 변경을 했단 말이죠. 여기부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기본 요건 자체가 신청하시는 대상 자체가 E7 1, 2, 3, 4가 다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신청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은 관할 출입국에서도 실제로 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을 증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말로 구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F299 비자를 가장 이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비자를 준비하시는 사람은 전문가하고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피드백이나 출입국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 건을 정말 많이 해결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담당 공무원을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행정사 같은 전문 자격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민원 또 출입국이나 그쪽 관련된 여러분들의 힘든 부분들을 우리 같은 자격자, 전문가가 도와주라고 이런 자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질문들이나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뭐 답답해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같은 케이스도 바로 문제가 터지고 제가 바로 이제 출입국에 민원 신청하고 이런 절차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 절차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들이 비자를 허가받고 외국인 등록증 받는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제가 이제 9,330명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엄청 젖어요. 여러분들의 구독 또 여러분들 친구분들에게 레퍼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구독할 수 있게끔 해줘서 올해 1만 명이 넘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합격의 법학원의 출입국 이민 강의가 12월 30일과 31일 그리고 1월 6일과 7일 총 24강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행사 분들뿐만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 꼭 실강의로 강의를 들으실 걸 권해드리고요. 실강의로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와 닿는 게 완전 다릅니다. 물론 실강의 들으시면 동영상 강의는 또 업로딩 되는 대로 합격의 법학원 웹사이트에서 강의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F299 비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010-6383-3078 장만익 행정사 비자인 코리아에게 연락을 주셔서 전문가하고 좀 마음 편하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F299 비자를 혼자 변경하러 가시는 분들 정말 출입국에서 문제가 한두 건 터지는 게 아니고 해석 자체도 문제가 되고 좀 많거든요. 전문가하고 진행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15분 이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20분, 25분 강의 그 낸 것 같아요. 잠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0분이 됐네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민이나 지침 해석에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네, 행사님들도 나중에 실무를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실무하고는 또 다른 거를 느껴지실 거예요.
자, 오늘은 F99 비자의 자산 요건 관련해서 정말로 출입국에서는 통장 잔고만 인정되나요?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인정하지 않나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